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달 11일 열립니다. 지금 8명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본선에 앞서 예선전격인 컷오프가 28일 실시됩니다. 여기서 당대표 후보자를 5명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이전에 그 어떤 전당대회보다 국민의 주목도가 높습니다. 젊은 인물들의 바람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여론조사들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지지율은 30.1%로 1위, 그 뒤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었습니다. 17.4%,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9.3%였습니다. 2위와 3위 지지율을 합쳐도 이준석보다 낮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PNR 조사에서도 이준석이 26.8%로 1위였습니다. 그 뒤로 나경원, 주호영 순이었습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서 32.8%로 역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나경원 28.5%였습니다. 이준석 돌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러다가 정말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준석은 정치권에 들어온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36입니다. 3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매번 분패했습니다. 영선입니다. 이런 이준석의 등장은 새로운 바람입니다. 국민의힘으로 봐선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국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근래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흥행은 이준석, 아울러 70년대생 김웅, 김은혜, 신예들의 공이 큽니다. 이준석 돌풍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가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지지를 받아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이준석의 기여가 있었습니다. 언론 노출 빈도가 높은 이준석이 적극적으로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20대 남자, 이 남자가 역차별 받는다는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젊은 남자들의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준석을 자신들의 대변자로 생각하는 2030들이 많습니다. 기존 정치권, 기존 야당 인물들에 대한 염증이 있습니다. 새 인물에 대한 갈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힌 586 세대에게 계속 미래를 맡겨도 될까?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야당 전당대회가 치러집니다.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한 이준석은 토론과 논쟁을 즐깁니다. 나이 못지않게 생각과 행동이 젊습니다. 물론 이걸 경박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준석의 돌풍에는 대한민국을 장악한 586 기득권 세력에 대한 2030의 반발이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86에 대한 혐오감이 이준석을 키운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2022년 3월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누가 제1야당의 얼굴이 되어야 할까? 이런 전략적 관점에서 이번에 당대표를 선택할 겁니다. 만약 이준석이 실제로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마주 앉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586과 MZ세대의 대면입니다. 민주당을 굉장히 낡은 정당으로 보이게 하는 그림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 가운데서도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별 차별성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출마해서 주목받지 못한 경쟁을 하다 끝났습니다. 친문, 문파, 대깨문에 장악된 정당, 민주당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전당대회였습니다. 결국 4.7 보궐선거 이후 2달이 다 돼가는데 민주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바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일지언정 이준석이 1등으로 나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신구 세대 경쟁이 벌어지면서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실제로
36살 보수당 당대표가 등장한다? 젊은 층에게 숫골, 꼰대로 비판받던 우파 정당 역사로 보면 천지개벽, 상전백회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30대 돌풍에 대해서 마뜩 차는 분들 많습니다. 이준석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말합니다. 가벼움이 지나쳐 경박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는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대선 주자를 모시는 조연 역할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대를 이끌어내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도 매듭지어야 합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은 길고 어려운 일입니다. 노련한 정치적 리더십 그리고 진득한 인격이 있어야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대선을 관리한 당대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준석이 혁신과 개혁의 아이콘이긴 하지만 낮고 겸손하게 대선 주자를 모실 수 있을지 회의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대표 선거 본선은 당원 투표 70%에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30%로 치러집니다. 당원 비중이 70%인 상황에서 일반 국민 지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원 60%가 영남입니다. 영남에 살지 않지만 영남 영고 당원들까지 합하면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대로는 50대와 60대 이상이 압도적입니다. 이들의 표심은 일반 국민의 표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관계자들은 언론이 이준석을 적극적으로 띄워주지만 실제 당대표는 나경원 대 주호영 게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준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이 높다면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현장 투표 없이 모바일로만 진행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저는 결과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구 세대가 맞붙는 보수 정당의 역동적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일은 그 자체로 흥미진진합니다.